정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정리가 어려운 이유는 가족들이 늘 어질른다. 우리가 혼자 사는 집이 아니기 때문에 나 혼자만 정리를 잘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가족 구성원들이 협조를 해주고 함께 동참해야 정리가 잘 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우선 내 물건부터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주부로서, 저를 기준으로 볼 때 주부로서 내가 많이 머무는 공간이 어딘가 생각해보면 주방이잖아요. 그러면 주방 물건을 우선적으로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 물건이 어느 정도 비워지면 가족들도 아, 이렇게 엄마가 변화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 각자 방도 각자 물건도 정리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겠죠. 미루는 습관과 대량 구입이에요. 미루는 습관은 오늘 해야 될 나의 일, 나의 루틴들을 끝내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 너무 피곤해서 설거지를 미루고 싶어. 오늘 피곤하니까 빨래를 한번 안 돌리고 잘래. 식탁 위에 매일 늘어져 있는 물건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는데 그때그때 안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쌓이다 보면 정리가 안 되는 원인이 되고, 그리고 대량 구입에 있어서도 우리가 워낙 요즘 번들로 많이 팔잖아요. 번들로 샀을 때 가격 대비 저렴하기 때문에 묶음 상품으로 사는데 그게 집안을 어지럽히는 요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는 정말 쿠팡 배송도 잘 되고 하니까 내가 오늘 샴푸가 떨어졌다. 그러면 오늘 밤에 시키면 내일 새벽이든 내일 중에 도착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물건을 우리 집에 쟁이지 않고 그때그때 그 생활 필수품들을, 생필품들을 그때그때 구입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정리 현장에 나가보면 베란다에 박스채 보관되어 있는 물티슈가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사서 정말 그 값어치대로 잘 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그때그때 사는 거고, 사서 쟁여두지 않는 게, 쟁여두려면 우리 집에 그만큼의 공간을 또 차지해야 되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물건이 많으면 먼저 샀던 물건들이 가려지고 뒤로 밀려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또 사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대량 구입은 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거 사게 되는 걸로. 뭐, 물티슈 같은 경우에는 박스로 살 수밖에, 물티슈나 휴지 같은 경우에는 박스로 살 수밖에 없다면은 마지막 남은 수량을 쓸 때까지 안 사고 참아보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조금 물건의 구매 텀을 늘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리가 어려운 이유는 선물 받은 물건들이 정리가 안 돼서 어려운 것 같아요.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막상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 물건일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준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 물건을 잘 사용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 집 어딘가에 처박혀 있어. 그것보다 선물 준 사람은 선물 줄 때 그 주면서 그 받는 사람의 그 기쁘고 행복한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선물을 주는 거잖아요. 물론 그 물건을 잘 쓰면 선물 준 사람은 가장 좋겠죠, 그게. 근데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물건을 집안에 방치하는 것도, 이것도 물건에 대한 낭비이고, 그리고 선물 준 사람한테는 그 물건이 잘 쓰이는 게, 어쨌든 잘 쓰이는 게 좋으니까 그 물건을 잘 쓸만한 사람한테 나눔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집에 불필요한 물건을 보관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미안하고 죄책감이 느껴진다면 그 선물을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해두고 그 선물 준 사람한테 다시 한번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을 해서 너가 이 선물 언제 줬었는데 너무 고마웠어, 이렇게 보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리가 어려운 이유는 시간이 없어서예요. 정말 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은 직장 생활 하시는 분대로 낮에는 집안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시는 분이든 아니면 아이를 키우시는 분이든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기고 바빠요. 정말 그 경제적 자유를 잃은 분들이면 모르겠지만 늘 시간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레버리지를 하지 않는 이상, 정말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는 이상 우리가 집안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시간이 없다고 느껴지는 때에는 물건을 많이 비워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물건이 우리 집에 비해, 우리 집 공간에 비해 너무나 많아서 버겁다는 증거거든요. 물건이 우리 집의 공간에 비해 많다는 반증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건을 조금 줄여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리가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엄두가 안 나서요. 우리가 정리를 하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가 학교 다니는 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그리고 대학교까지 12년, 16년 동안 집안 살림하는 법, 정리하는 법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잖아요. 사실 저희 같은 정리 전문가들은 자격증을 따느라고 근로도 배우고 실습도 했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 곳곳이 정리가 되는 거지만 우리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정리를 못하는 게 당연한 거고 정리를 잘하는 분들은 정말 타고난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엄두가 안 난다면 오늘 내가 생활하는 공간 주로 생활하는 공간부터 우리 집 식탁 위부터 내 사무실 책상부터 비워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리가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정리한 물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예요. 이게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될지 아니면 재활용으로 버려야 될지 아니면 뭐 마대자루에 넣어서 버려야 될지를 애매하니까 생활 가전으로 또 버려야 되는 물건들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애매한 물건, 그러니까 뭐 용기 안에 들어있는 유통기한 지난 샴푸라든지 날짜 지난 샴푸나 양념장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마대자루에 넣어서 버리면 되거든요. 마대자루는 집 근처 슈퍼에서 살 수 있거든요. 그 마대자루를 사셔서 애매한 폐기물들 예를 들어 뭐 아이가 작품을 만들어 왔는데 즉 아이가 학교에서 작품을 만들어 왔는데 재활용품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재활용품을 연결해서 만든 장식 작품이랄지 재활용도 안 되고 일반 쓰레기로 버릴 수 없는 타지 않는 물건들은 마대자루에 넣어서 버리는 거죠. 오늘 좀 집안 곳곳을 비워야겠다 생각하는 날은 재활용 봉투 하나 들고 그냥 일반 봉투 하나 들고 집안 곳곳을 다니면서 버릴 게 있나 없나 찾으러 다녀요. 그래서 확실한 쓰레기든 뭐 확실한 재활용품이든 아니면 장식인데 장식품인데 너무 오래돼서 먼지가 쌓였다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 오랫동안 있었는데 사용한 흔적이 없다거나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담아서 나중에 분리 배출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먼저 담아라. 정리가 어려운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구입 당시 비용을 생각하면 아까워서예요. 내가 이거를 얼마 주고 샀는데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버릴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이제 정리 현장에 가보면 고객들이 내가 쓰지 않는 물건은 친정 엄마 집에 갖다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친정 엄마는 무슨 죄예요? 친정 엄마가 이제 내가 지금 현재 쓰지 않는 물건들을 보관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바로 비우고 처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구입 당시 비용 자체가 뭐 우리가 뭐 쇼파를 하나 산다 생각하면 만약에 한 500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500만 원의 쇼파를 샀지만 우리가 5년, 6년을 썼어요. 그러면 그거를 1할 계산을 해보면 5년 동안 쓴 쇼파지만 500만 원짜리가 우리가 그동안 잘 써왔어. 잘 써왔고 일자별로 계산을 하면 그게 사실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마음의 짐을 덜고 우리 집의 공간을 좀 먹는 물건들을 조금 비우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리가 어려운 이유는 정리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예요. 우리는 정리하는 방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12년에 대학교까지 16년 동안 살림하는 법과 정리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잖아요. 정리를 못하는 게 당연해요. 당연한데 우리가 SNS에 보면 정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정말 그분들은 타고난 분들이고 저희 같은 전문가들은 물론 원래 잘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부모님한테 배워서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글로 배웠거든요. 정리를. 그러니까 저희처럼 배우지 않으면 할 줄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것 때문에 스스로 뭐 자책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버리고 나서 후회하게 될까봐 불안해서 우리가 정리가 어렵다고 해요. 꼭 안 쓰다가 버리면 필요해진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버렸는데 다시 구하지 못하는 것들은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리의 뭐 추억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해외 여행지에서 사온 정말 그런 기념품 같은 거 그런 거 빼고는 요즘 보통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비워도 괜찮은 후회하더라도 다시 또 구할 수 있는 물건이다. 물건의 미련을 갖지 말자. 배우자 눈치가 보여서 못 버리게 해서 정리가 어렵다고들 또 하셔요. 배우자가 만약에 못 버리게 해요. 배우자가 왜 그걸 버렸냐. 한참 쓸 수 있는데 왜 버렸냐 하면 왜 우리는 남편 눈치를 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살림을 한다고 하지만 결국 살림을 하고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는
우리한테 일임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편이. 물론 가족들과 상의하에 물건을 정리하는 건 맞는데 못 버리게 한다면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설득을 하겠어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지낼 공간이 부족해서 이 아이들이 물건을 놓을 공간이 부족한데 이사 가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공간을 확보하고 공간을 넓게 쓰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려면 이 큼직한 가구들을 비워내야 된다. 불필요한 가구들을, 불필요한 물건들을 비워내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조금 설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정에 호소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지낼 공간, 우리가 머무는 공간이 조금 아늑하고 편안하고 조금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그렇게 조금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리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고, 그리고 컨설팅 현장에서 듣고 또 깨달은 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정리라는 게 처음에는 어렵지만 한번 비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가속도가 붙거든요. 저는 미니멀 라이프 카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제가 정리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불필요한 물건을 비우는 게 정말 효과적이구나라는 생각은 했지만 막상 저도 우리 집 물건을 대할 때는 어렵더라고요, 결정하기가. 그런데 미니멀 라이프 카페에서 비우기 챌린지를 하고 사람들이 물건들을 비웠을 때 넓은 공간이 확보되는 거를 사진을 올리거든요. 그런 거를 봤을 때 제 마음이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가열차게 비웠는데 저희가 가족 수가 많다 보니까 저도 한 사람당 가지고 있는 물건의 수가 최소한의 물건의 수가 있으니까 이 가족들이 많으면 물건도 같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아무리 악이라도. 그래서 조금 우리가 다섯 식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조금 물건에 치이지 않을지를 항상 신경 쓰고 저는 제가 피로도가 상승되더라고요. 물건이 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좀 물건 가지수들을 줄이려는 그런 생각을 의식적으로 해서 더 자주 물건을 비우거든요. 근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물건들이 들어와요. 집으로 들어오고 물건이 늘어나요. 그래서 물건이 들어오는 속도에 비해서 우리가 물건을 배출하는 양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의식적으로 비우는 연습, 비우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